안녕하세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복부 CT를 찍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CT 한번 찍으려면 적지 않은 검사비가 들죠. 오늘은 여러분이 내신 그 검사비가 조금은 덜 아깝게 느껴지시도록 복부 CT 한 건이 촬영된 뒤 저 같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유, 여기 배가 너무 아파요. 여기가 많이 아프시네요. 충수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맹장염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CT를 한번 찍어 봅시다. 아이고 선생님, 빨리 좀 찍어 주이소. 오. 아니, 배 아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불러주는 거야? CT는 벌써 찍었는데. 아우,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배야. 뭐, 맹장 괜찮네. 특별한 이상 없음. 다음 검사. 나 원장님, 들어오세요. 네,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고요. CT에서는 지금 당장 걱정할 만한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일단 약 드셔보시고 계속 아프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오세요. 네?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 제가 CT 찍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돈도 얼마나 냈는데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한마디가 끝이라고요? 네, 제 발연기 잘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방금 나 환자분이 상상했던 영상학과 의사의 모습과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복부 CT는 배 사진 한 장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한 장은 우리 몸을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단면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가슴 아래에서 골반까지 이어지는 복부 전체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검사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번의 복부 CT에서도 수백 장의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를 진짜 다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종이 사진처럼 한 장씩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우스로 스크롤하면서 영상을 연속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영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럼 스크롤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쓱 훑으면 끝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 배 안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장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복부 CT를 볼 때 확인하는 장기들을 아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학과 의사마다 판독 순서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평소에 확인하는 방식의 한 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복부 CT에는 폐의 아랫부분도 일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혹시 종괴가 보이진 않는지, 염증 같은 변화는 없는지, 흉수가 차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와, 다 왔다. 자, 그러면 제가 본 걸 판독문에 적으면 되겠죠? 불행히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주로 몸을 가로로 잘라서 본 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보는 방법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을 앞에서 바라보는 면, 옆에서 바라보는 면 등으로 재구성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볼까요? 한 방향에서는 애매하게 보였던 구조가 다른 방향에서는 훨씬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다 봤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부 CT에서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체 조영제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혈관을 따라 몸 안으로 퍼지는 일종의 물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CT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석이나 출혈처럼 조영제를 넣기 전 영상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의 여러 장기나 혈관, 종양이나 염증 등을 평가할 때는 조영제를 넣은 뒤 장기들이 어떻게 조영되는지를 보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조직과 병변이 조영되는 정도나 모양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영제를 넣고 찍은 영상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요. 자, 이제 다 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판독문 적어도 되겠죠? 네, 보통의 CT라면 이제 판독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나 췌장처럼 특정 장기를 자세히 보기 위한 CT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조영제를 넣은 다음 한 번만 찍는 것이 아니라 조영제가 들어간 뒤 서로 다른 시점에 여러 번 촬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병변도 조영제를 넣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여러 시기로 촬영한 검사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짠! 영상이 또 생깁니다. 잠깐만요. 앞에서 다 봤잖아요. 뒤에 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쓱 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각 시기마다 같은 병변도 다르게 보일 수 있고 특히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추가된 영상도 필요한 부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발 판독문 좀 써도 될까요? 네,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써야 될 소견이 많거나 소견이 애매하거나 의학 논문을 참고해야 하거나 교과서를 봐야 하거나 하는 경우라도 생기면 판독 시간은 정말 길어질 대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분 아무 병도 없는 정상 CT면 그냥 정상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판독문을 작성하는 형식은 의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검사 목적이나 병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소견이 반드시 병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무록처럼 아주 흔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견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에는 무언가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찾은 것이 중요한 소견인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소견인지 판단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늦게 퇴근할 때까지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영상들을 거의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맨날 보는 영상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충 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상학과 의사에게는 매일 보는 익숙한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에게는 그 CT 한 번, MRI 한 번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검사라고 해서 오늘은 간만 보고 췌장은 건너뛰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보는 그 습관이 결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목이 아플 때도 있고 실제로 목 디스크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판독을 다 한 뒤에도 아까 거 혹시 놓친 건 없었나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건 알겠는데요, 저는 외래에서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었거든요. 그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외래에서 환자분에게 전달되는 설명은 말하자면 요약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는 영상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의사가 직접 진찰했을 때 어떤 소견이 있는지, 혈액 검사는 어떤지, 그리고 다른 검사 결과들은 어떤지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영상의학과 의사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판독문에 기록하고 담당 의사는 그 영상 결과를 포함해서 환자분의 모든 정보를 종합합니다. 그러니 판독문에 적힌 사소한 내용 하나하나를 외래에서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환자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치료나 추가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골라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설명을 짧게 들었다고 해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CT를 대충 보고 한 줄만 적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부 CT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는 검사가 아닙니다. 환자분에게는 CT 한 번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영상과 여러 장기, 그리고 확인해야 할 여러 가능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CT를 찍고 결과를 한두 줄로 설명 듣게 되시더라도 그 한두 줄이 영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CT가 모든 병을 찾아낼 수 있는 만능 검사는 아닙니다.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환도 분명히 있고 같은 CT라도 어떤 증상 때문에 검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T 결과 역시 증상이나 진찰, 혈액 검사, 필요하다면 다른 검사들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CT가 정상이니까 몸에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찍어보시는 이 뇌 MRI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검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